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중에 질문을 올리셨네요.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노력하는 만큼 공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이도 어머니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공부방 보내다가 과외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 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네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애가 하는 만큼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 조급해지고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도 갖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셨고요. 과외를 해서 수학이 90점 이상 나오긴 했지만은 선생님, 과외 선생님인가 봐요. 선생님께서 성실하고 열심히는 하지만 결과를 얻기 힘든 아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좀 해석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열심히 한 만큼 제대로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좀 의존적이고 쉽게 답을 얻으려고 이렇게 답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막 어떤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답을 이렇게 급하게 보거나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약해서 암기를 하려고 해도 암기가 잘 안 돼가지고 아이 역시 답답해하고 있다 라는 게 지금 질문이죠. 이 지금 질문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건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여러 공부 방법을 바꿔봤다고 하지만은 그 형태를 바꾼 것이지 아이의 어떤 공부 스타일 근본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크게 도움을 못 주신 것 같아요. 과외를 하든 학원에서 듣든 공부방에서 듣든 인터넷 강의를 듣든 이건 모두 수업의 다른 형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업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어떤 변형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방법이고 그거를 이 아이는 일단 듣는 게 주 목적인 그런 공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바꾼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5명에서 그룹 과외를 하든 아니면 30명, 40명 있는 이런 학원에서 강의를 듣든 아니면 혼자서 인터넷 강의를 듣든 전부 이거는 어쨌든 수업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 방법을 변형했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 방법의 어떤 변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제대로 된 공부법의 어떤 전환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나의 머릿속에 이해하는 과정,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이해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는 과정, 거기서 어떤 방식의 어떤 변화를 줬냐, 이게 공부법을 바꾸는 것이지 수업의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이걸 공부법 바꾼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공부 방법을 바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 형태의 수업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이 아이가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응용하고 반복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기까지 그 과정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이 아이는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험을 앞으로 더 해야 되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텐데요. 늦었다는 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공부 방법을 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중학교 이렇게 졸업하기 전까지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노력하면은 충분히 이 아이도 어떤 목표한 여러 가지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공부의 근본적인 방법의 전환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라는 말은 추측컨대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떤 걸 가르쳐 줄 때 열심히 듣긴 하지만은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속된 말로 머리를 굴려서 스스로 이해하고 그걸 응용하는 이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하는 능력, 문제 해결력 자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약하면 사실은 반복하는 어떤 수업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정보, 지식, 그 정도만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꺼낼 수 있지, 그 외의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암기 과목도 점수 내기 힘들다라는 것,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하나는 어떤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해될 때까지 파헤친다는 어떤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즐거움, 이걸 못 느끼거나 모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알아안 개념을 반복해서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저장하는 그 방법 또는 그 성취감, 이걸 아직까지 모르거나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공부는 어차피 어떤 공부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깨우쳐야 되는데, 모든 과목의 공부 방법을 동시에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과목, 특정 과목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목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어느 한 과목으로부터 자신감이 생기면 그 자신감이 이제 전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과목 도전하는 겁니다. 사회면 사회,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도전을 해서 그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탁월한 어떤 공부 성과를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과목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급해서 국영, 수사과 골고루 이렇게 했을 때는 어차피 계속해서 진도를 따라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겉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한 과목이라도 그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수학이면은 일단 줄기 문제집을 하나 삽니다. 줄기 문제집이라는 건 뭐냐면은 1년 동안 그냥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문제집을 말하는 거예요. 줄기. 그 다음에 그게 됐을 때 가지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줄기 문제집 또는 줄기 참고서를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 과정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차근차근 밟아본다기보다는 한 과목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겠다는 약간은 어떤 독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특정 과목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걸 가지고 어느 일정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그 계획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줄기 문제집 하나를 선택했으면은 이 문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 다음 문제 안 넘어간다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본다. 그러니까 만약 2학년이면 지금 겨울방학 때 1학년 전체 과정을 갖고 해야 돼요. 2학년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전체 과정이 담겨있는 문제집을 사서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반복해서 풀어보고, 반복해서 풀어보고, 반복해서 풀어보고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게 내 거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2학년, 3학년 것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가 성취감을 맛보면서 도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나 어떤 다른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암기 과목이라기보다는 이해가 전제된 암기 과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해가 전제된 암기 과목인데 일단 이해가 안 됐을 경우는 힘들어요. 이 아이 지금 그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말을 너무너무 잘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 대부분 다 이제 체험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수동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줬을 때 그 지식을 통째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죠. 이 체험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 같은 과목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조금이라도 나의 오감, 육감을 이용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일까를 노력해야 됩니다. 사회 같은 과목도 똑같은 범위를 공부하더라도
그 범위 내의 것을 이 책, 저 책, 그리고 인터넷, 아니면 실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눈, 귀,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책,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아이가 접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그 단원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책에 나와 있는 글자는 그대로 읽더라도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소화가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과정이 아이 스스로 다른 걸 찾고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부모가 하기가 힘든 겁니다. 도서관이나 인터넷 검색이나 통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뭔가 감을 잡았다라고 느낄 때까지 이해하는 단계가 먼저이고요. 그런 다음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저장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즐거움을 느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구나. 또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은 머릿속에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아야 돼요. 저장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반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면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만의 어떤 공부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과목, 그것을 하나를 줄기 문제집 또는 줄기 참고서를 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돼요. 겨울방학 참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요, 1학년 거, 2학년 거 선행할 필요도 없고요. 2학년 거 미리 예습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냥 기반이 허약한 상태에서 반복하게 될 거예요. 1학년 문제집 사셔가지고요. 이 아이가 완전히 내 걸 만들겠다. 이렇게 도전을 해보십시오. 전과목 하지 마시고요. 한 과목, 그것만이라도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과목은 지금처럼 그때그때 나름대로 노력을 하되 특정 과목, 이것만큼은 올 겨울부터 시작해서 내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내년 여름방학 때까지 뭔가 한번 성취를 해보겠다라는 긴 계획을 세워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 볼 때마다 이렇게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아이한테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꾸짖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 무기력을 가속화시킬 거예요. 점점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완전히 가속화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끝내는 공부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런데요, 지금 당장의 어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께서 조급해하는 그 순간 우리 아이는 앞으로 공부하는 어떤 그 맛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거 어머니의 어떤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 해보려니까 안 되잖아. 하나라도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좀 길게 생각해서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도전해보자. 한 과목으로 도전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격려를 줘야 되지. 너는 왜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냐? 그 정도가 뭐냐? 너 그렇게 했는데 왜 성적이 그거밖에 안 나오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단점들을 짚어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마시길 바래요.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아까 얘기했죠. 결과적으로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응용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이는 그 맛을, 그 방법을 아직까지 모르고 못 느끼는 단계예요.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한 과목 뭐부터 할까요? 그래도 수학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수학부터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학기 거 미리 예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거 다시 복습하는 거 오히려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방학 한 달 반 그리고 내년 1학기 동안 이 1학년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해주십시오. 2학년 진도를 나가면서 1학년 문제 반복해서 풀고 완전히 내 걸 만들고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도 그 기간 내에 시험 진도 범위 내에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보면서 문제집 하나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내 걸 만드십시오. 사실 공부 방법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 방법 저런 공부 방법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하나 실천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 아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 라고 이 전략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한 가지 방법만 제가 우선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아이랑 같이 잘 상의하셔가지고 해보시되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방법이에요. 힘든 방법이라는 알고, 어머니께서 그걸 알고 아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하실 역할은 그것이 전부예요. 제발 옆에서 꾸짖거나 자꾸 단점을 들춰내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우선은 이 줄기 문제집 갖고 연습하는 것, 이거 하나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예. 답변 이걸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